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 원 증가한 1,068조 1,4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개월 만에 80%를 회복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서울 분양단지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 간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통합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단지 간 통합 재건축 시 사업성 개선 등이 기대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정비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네요. 이 말복이다 보니 점심 메뉴나 또 저녁 메뉴로 삼계탕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무려 한 그릇을 먹으려면 2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오른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삼계탕뿐만 아니라 치킨 가격도 덩달아 많이 오르면서 더 이상 이 삼계탕이나 치킨들이 서민 음식이다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입니다. 꼭 음식으로 우리가 더위를 챙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정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아마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또 우울해지지 않도록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만큼은 저희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역대급의 피해를 또 일으켰던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부터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 뭐 그렇다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좀 챙긴다 보면 그래도 좀 굳이 뭐 입지 않을 피해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실 바라겠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태풍이나 비 피해는 없도록 내가 스스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피해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 선택하시기 전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양 평촌에요. 네. 관악타운 아파트, 청구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오피스텔, 네. 관양동에 동양트레빌이라고 조그만 아파트,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네. 그걸 팔아서 저쪽 서울 용산 쪽에다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 주신 지역, 동일한 지역에 지금 두 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예, 지금 예. 거주는 그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저 월세를 놨어요.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데 말씀 주신 안양 평촌에 관양동에 위치한 관악타운 청구 아파트 하나, 그리고 역시 관양동에 위치한 동양 트래빌 오피스텔 하나, 이걸 예, 예. 정리해서 용산으로 좀 투자처를 옮겨보면 어떨지 한번 소장님과 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양에는 뭐 오래 갖고 계셨어요? 이 물건들은? 아, 그거 저기 2003년도 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네, 꽤 오래 됐군요. 네네. 일단 관악타운 아파트는 오래 갖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또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건 그렇게 그것도 오래되긴 했는데, 네. 그것도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네. 일단 얘네들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네네. 용산 쪽으로 넘어가시는 건 어떤가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면 네네. 매도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 매도하고 가시는 게 맞는데 그 이유를 한번 네네.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네. 일단 오피스텔은 네네. 안양 평촌지구는요. 네네. 오피스텔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에요. 아,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어울리는 지역이 있는데 일단 평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공업지대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네. 이제 학원가 있잖아요. 네네. 학원가에 이제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오피스텔 수요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직장들이 다운타운가로 넓게 퍼져 있고 24시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야성으로 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까요? 예.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업무타운에 인접한 곳, 업무타운 내에 이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기는 할 텐데 네네. 일단 이 오피스텔은 지금 월세 주고 있는데 이거 매가가 얼마였습니까? 네? 얼마 주고 매수하셨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매매하면? 지금요? 네. 한 뭐 1억 한 4, 5천 정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1억 4, 5천이면 지금요 이제 월세 주고 계실 텐데 네네. 그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떻게 되죠? 그거에 500에 65요. 500만 원 보증금에 이제 65만 원. 예, 예. 그러면 780만 원에다가 1억 5천이라고 대충 치면 한 5%, 5.1~2% 나오겠네요. 예, 예. 수익률 자체가. 예, 예. 요 수익률이 서울 가 있으면 되게 좋은 수익률인데 네네. 안양에 있으면 수익률이 6%에서 6.5%는 나와야 돼요. 아, 그래야 거래가 좀 이루어져. 아. 7%가 넘어가게 되면 거래는 잘 이루어지고, 즉 월세는 65만 원 받는 상황에서 네네. 매가가 한 1억대 돼야 돼. 1억에서 1억 1,2천 정도. 아. 요 정도가 돼야 이제 많이 이렇게 잘 팔리고 할 거예요. 아. 이 수익률도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네네. 지금 5% 조금 넘어가는 요 수익률도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텔이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평촌에서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악타운 아파트를 보기 전에 일단 안양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특히나 안양 중에서도 여기 동안구잖아요. 예, 예. 그냥 동안구만 딱 잘라서 볼게요. 예, 예. 동안구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악타운 아파트 매수한 시기 2003년도잖아요. 2003, 예, 예. 네, 2003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때에 예. 동안구에만 11,000세대가 공급이 됐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2003년도에 공급이 되고 나서 2011년까지 예, 예. 그냥 공급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예, 예. 요 거의 9년, 8년 되는 요 시간 동안 기존에 공급된 11,000세대가 물량 해소 기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안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냥 미분양으로
치우쳐지고 시공사들도 재미도 못 보고 시행하는 곳들도 재미 못 보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줄였던 거거든요. 예, 예.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해서 그나마 이제 제 어떤 자리를 찾을 쯤 되니까 2012년도하고 2016년도 그다음에 네. 2019년도 요렇게 한 3, 4년 텀을 두면서 아주 찔끔찔끔 공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동맥경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소화되는 식으로 해갖고 경기 따라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게 요렇게 이제 공급을 했던 거거든요. 요 시기들이 또 괜찮았던 시기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안양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즉 가격이 좀 오를 때 공급을 찌끔찌끔씩 했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평촌을 기점으로 해서 인덕원을 기점으로 해서 안양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하고 이때 공급된 게 동안구만 지금 딱 떨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아파트하고 경쟁할 곳들을. 얘네들이 2021년도에 8,700세대가 공급이 됐고요. 예, 내후년까지 해서 2025년까지 해서 추가로 또 8,700세대가 또 공급이 돼요. 예, 예. 이거 합치면 8, 26, 17,400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2003년도에 11,000세대 소화시키는데 8, 9년 걸렸어요. 아, 예. 17,400세대, 18,000세대 가까이가 공급이 되는데 이거 소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히 걸리겠죠, 시간이. 예, 예.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상승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요 관악타운하고 여기 관양동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평촌 쪽에, 예, 예. 요 안양 평촌 쪽에 상승 동력을 한번 따져 보자고요. 네.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상승 여력 같은 거, 상승 동력 힘을 좀 따져 보면 충분히 또 인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평촌의 상승 동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첫 번째가 교통 개선이었고요. 예. 두 번째가 뭐겠어요?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비 사업, 즉 재건축. 뭐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평촌의 상승 동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교통 개선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GTX가 되겠고요. 거기에 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인동선이 있겠고요. 거기에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월판선이 또 지나가게 되겠고, 거기에 기존에 이제 지하철 4호선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예, 예. 어차피 평촌의 가장 큰, 그러니까 평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주변에 일자리가 2003년도에 11,000세대가 공급이 되면서 얘네들이 해소된 것들이 일자리들이 11,000개가 생겨나갖고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서울에서 있는 여기 직장인들이 이렇게 안양 쪽에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주고 그다음에 서울의 비싼 주거 비용을 피해서 안양에서 4호선 이용해서 서울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세력들이 와갖고 많이 매수를 해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던 건데 일단 이런 가격들 자체는 안양의 필수 불가결적으로 해서 뭐 판교가 됐든 저쪽에 동탄 같은데 반도체 회사 쪽에 있는 곳이 수원 쪽에 동탄이 됐든 그다음에 메인으로 서울 쪽이 됐든 이렇게 주변으로의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안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교통 개선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요것들이 부동산 상승기하고 같이 거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세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촌의 상승 동력이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교통 개선과 이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교통 개선에 대한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가격에 선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개통해서 실제 운영되는 거 그때는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17,400세대가 공급되는 이 공급 물량을 이 교통 애들이 예정되어 있던 애들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원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상승 동력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봤을 때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일기 신도시가 대표적으로 되는 우리 평촌의 재건축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네.
얘는 뭐 관악타운의 사업성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따지기 전에 일단 순서적으로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예, 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재건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막 인센티브도 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그런 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좋아. 그렇게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기 전에 앞서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기존에 사전 청약했던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벌려놨거든요. 아, 얘네들 일단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일기 신도시를 이제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사전 청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네.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끄집어 오는 것보다 얘네들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얘네들이 속도 자체가 낙관적이지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기 신도시 우리 평촌이 재건축해야 되는 순서는 앞에 3기 신도시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두 번째로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앞에 첫 번째는 지금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특별한 일 없이 잘 공급이 되면 좋은데 지금 엊그제 뉴스 아주 매스컴 쫙 탔던 거 아시죠? 그 LH 발 해갖고 부실공사. 예, 예. 여기에 15개 업체인가요? 이 네. 중소기업들이 시공업체들이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 예. 얘네들이 주로 이제 LH에 해갖고 3기 신도시 대부분 물량들을 공급하는 한 축인 애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되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얘네들 15개 업체 그 회사들을 이 중소건설 업체들을 위시해서 좀 세가 줄어들 거고 예. 거기에 정부의 감시,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공급하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열심히 북돋아줘서 공급해라 해도 그냥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잣대를 돋보기를 들이대고 볼 거거든요. 감시 규제 해갖고 내진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없는지. 예, 예.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시간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근히 버티고 이 태풍이 지나가길 바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위축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공급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지들 엄청 많죠. 또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해서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주택을 공급해야 될 곳들이 택지까지 조성이 다 끝난 곳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순서 늦어지면 앞에서 우리 평촌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앞에 3기 신도시들을 위시한 얘네들이 빨리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다음 우리 차례가 되는 건데 예. 순서도 두 번째로 밀렸는데 이 앞에서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뭐다 해갖고 주택 공급하려고 하는 건 한참 멀어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또 하나의 건설을 맡고 있는 축은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이 대기업들은 어딜 가겠어? 좀 더 안정적인 곳 가겠죠. 미분양의 위험 없고 아직 배고파하고 있는 서울 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서울도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딱 스타트하는 라인이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평촌을 정리하고 용산을 보신다고 했어요. 용산은 뭐 어디를 보더라도 뭐 청파동, 효창동, 뭐 후암동, 원효로 이런 데 어디를 보더라고 해도 네. 앞으로 일자리가 예. 상당수가 늘어날 거고요. 고급 일자리들이 거기에 뭐 주거 환경 자체가 막 확 바뀔 거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투자성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다 그 세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거주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성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용산 쪽으로 오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평촌에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월세에 만족하시다가는 가격 힘 못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쭉 설명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아, 그러니까 매도하고 서울 쪽 한번 고민하시는 거고 매도 시점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부동산 왜 정리해야 하는지 지역적으로 분석 하나하나 도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한 1억 정도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사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저기 5호선 그 계룡역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전세 끼고 사면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아, 네. 네. 여기를 지금 그럼 갭 투자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고민하신다는 네, 거죠? 네. 네, 말씀 네. 주신 계룡역은 이 송파에 위치한 계룡역 말씀 주신 거고 여기에 네. 바로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1억으로 네. 갭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네네. 괜찮은 투자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이제 계룡- 대학생 계룡- 아들이 있어요. 네, 그 송파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 계룡역 앞에 어떤 아파트일까요? 테라펠리체라고 바로 역 앞에 있더라고요. 네, 요 단지 아파트 말고 여기에 있는 여기 뭐 SK 허브라든가 요런 테라펠리체처럼 네, 바로 그 옆에. 네, 네, 주상복합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들이 있는 게 여기 4번 출구, 3번 출구 이쪽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금 저는 이제 송파구에 1억, 네. 1억 정도로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해서 도대체 어디 있는 아파트인가를 했는데 네, 네,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네. 매수해도 좋을지 그리고 매수했을 때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대학생 아들이 있어서 미리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네. 좀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네. 네, 역 앞이고 또 송파구 네. 그런 데다 신축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전문가님 고견을 좀 듣고 네. 하려고요. 일단 계룡역 앞에 신축 주상복합 이제 아파트예요. 네, 네.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세권에 또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용 가치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즉 투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투자성보다 뭐 재건축 대상이 아니니까 네네. 투자성보다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신축의 신축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높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듯이 한 1억 원 내로 네. 1억 원 정도의 돈으로 이제 송파구에다가 아파트를 역세권 그것도 초역세권 아파트를 이제 마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빌라 사기도 생각해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자녀분 명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매수 추천.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네네.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호랑이 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호랑이 들어가는- 굴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 보고 계시는 게 송파구란 말이에요. 네네. 송파구는 전국에서 넘버 3야.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강남 그 구까지 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 광역시들에도 구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3등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비고 자시고 뭘 해야 뭐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려면 부잣집 옆에 살듯이 부자 친구를 두듯이 네. 일단 송파구에 저는 머리부터 디미는 건 당연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신축에 초역세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명품 학군이에요.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주변이 온통 정비사업 대상이에요. 재건축 대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가면 또 재개발, 거여 맞춘 뉴타운을 위시해서 재개발 타운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기존의 수요 말고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런 수요들이 바로 이주 수요예요. 네. 이 수요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당연히 역세권에 좀 더 편한 곳으로 찾게 되겠죠. 새 아파트 네. 쪽으로. 네네. 그러면 당연히 임대 가격이 나중에, 지금은 공급이 많고 뭐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전세 금액도 지금 다시 바닥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이주 수요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5년 뒤를 봤을 때 좀 넉넉 잡아서 3년에서 5년 정도 뒤 보면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앞에 보시면 제가 아파트 명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는 아파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좀 이제 제가 생소하긴 한데, 그 건설임대 주택 사업으로 내서 네. 건설임대 사업자로 해갖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임대 사업자니까 10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포괄 양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좀 다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네네.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 등록 주택의 유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세 감면을 받거든요. 네. 이 재산세 감면이라는 게 뭐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60제곱미터, 그다음에 85제곱미터로 해서 네. 요 이하되는 크기들로 해서 100%, 75%, 50%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어요. 재산세를. 네. 여기에 가지고 계실 때 또 부담되는 게 종부세거든요. 네네. 종부세는 주택임대 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해도 여기가 지금 송파구 자체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아, 네. 그렇게 되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에 부담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양도할 때도 양도세도 네.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이제 건설임대 사업자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큰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어. 하나는 당연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실현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중과는커녕 나중에 팔 때 10년 임대 기간 의무 기간을 채우고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7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네. 일단 송파구에 점을 찍으면서 중간에 금액들이 전세 임대 가격 상승하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이주 수요들 막 발생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세금 혜택 받으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의무 기간 10년 채우고 나서 그 장특공제 다 받을 거 받고 나서 그냥 거의 거저 얻다시피 양도세 거의 내지 않고 네. 이제 양도 차익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양도 차익에다가 그때 되면 자녀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월급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고, 그러면 융자 조금 발생시켜서 그때 이 송파구에 기라성 같은 아파트들 아무거나 단지형을 딱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전국에서 네네. 세 번째로 가격이 높은 송파구에다가 우리 자녀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지금 1억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호랑이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목표를 좀 잡고 세우시다 보면 분명히 네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매수 찬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일단 뭐 갭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해서 자녀 명의로 한번 해갖고 10년 네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세금 혜택 받으면서 네네. 무슨 나중에 좀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반가운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투자성은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입지가 좋아서 그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인천 네. 용현동 번지수를 말씀드릴게요. 네. 572의 3번지 고층 동아 아파트.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매도를, 매도 시기 언제쯤 하면은 될까 해서요. 네. 매도 시기 좀 알아보려고요. 그럼 여기는 거주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거기는 전세 놓고 네. 애들 직장 때문에 직장 근처로 와서 저희도 전세를 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세를 놨다라는 건 결국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인천 용현동의 동아 아파트 계속 네,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걸 좀 매도하는 게 나을지 향후 네,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572, 네. 죄송해요. 572의 3번지예요. 네, 동아 아파트. 네, 네, 네. 아마 소장님이 검색을 완료하신 것 같으니까요. 바로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지하철 숭이역 앞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일단 준공이 1990년 12월 준공이고요. 네, 네. 30평대 단일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세대 수는 한 400세대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매가는 한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면 한 2억 5천 정도 호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400세대 중에 21세대가 매매로 나왔다는 건 상당수가 좀 매매로 나오긴 했네요. 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재건축 네. 시작으로 해서 프랑카도 걸어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안 사는데 그렇게 네. 연락을 주셨어요. 사시는 분이. 네, 네. 네, 일단 지금 용적률은 345% 찾아 먹긴 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진행하는 것 같고 네, 네. 일단 한번 보죠. 일단 지금 네. 우리 동아 아파트가 있는 곳이 네. 인천시예요. 네, 네. 인천의 미추홀구란 말이에요. 네, 네. 미추홀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요. 네. 전국에서도 적정 이상의 초과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대표적인 곳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인천이. 아, 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첫 번째 물량 공급에 대한 우려. 네, 네. 이게 상당히 커요, 사실은. 아, 네. 그중에 물량 공급에 우려가 있는데 인천 전체로 봐도 그러는데 이 인천의 상당 부분 또 물량을 이 공급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인천 서구하고 네, 네. 미추홀구예요. 아, 네. 그런데 서구는 그나마 저쪽 검단이라는 특수 지역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 공급이. 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서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전체의 평균은 올라가지만 일단 지역적으로는 검단 쪽에 치우쳐서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미추홀은 공급량도 앞으로 5년, 2025년까지 지금 5개년 동안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급량도 많을 뿐더러 네네. 내년 후년까지 계속 공급이 되는데 네네. 중요한 건 미추홀구 전체에 퍼져 있다 보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체감 효과는 엄청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 세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처한 입지적인 상황인 거고요. 동아 아파트가 처해져 있는. 네. 물건으로 들어와 볼게요. 네. 동아 아파트 개별적인 물건으로 들어와다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990년에 주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하려고. 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얘 재건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얘 네. 동아 아파트 재건축의 모범 답안이 바로 옆에 있어.
용현 엑슬로 타워라고 있어요. 네네. 이게 그냥 모범 답안지예요. 아, 얘네들 인천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네. 묶어갖고 특수하게 용적률 혜택 줘갖고 얘네들 500% 용적률 받고 지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50층 넘어갈 거예요. 초고층으로 돼 있고. 52층이었나 듣기로 제가. 네, 들은 것 50층 아마 같아요. 넘어갈 거예요. 네네. 이게 4개 동에다가 더해서 오피스텔이 이제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전용률이 예쁘게 잘 빠졌어요. 아, 이 여기. 아파트가. 왜냐하면 네, 오피스텔 네. 쪽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공공 부분을 다 오피스텔로 몰아세웠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라는 이 아파트에는 4개 동에는 상당히 쾌적하단 말이에요. 전용률이 잘 네. 뽑아져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50층 초고층 이 용적률 자체를 500% 가까이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면적도 비슷해. 그리고 역에서의 거리도 비슷해. 네네. 그러면 우리 용현 이 지금 동아 아파트가 미추홀구 네. 용현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제일 잘 되는 케이스가 바로 옆에 있는 엑슬로 타워 아파트인 거예요. 아, 그러면- 재건축을 해도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네 가격이 지금 20평대가 3억인가 3억 5천인가 하고요. 네네. 30평대가 4억이에요. 네. 근데 우리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대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한 2억 5천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가격을 네네. 좀 봤을 때. 네네. 그러면 그냥 뭐 5천 더하면 25평 옆에 있는 거 엑슬 타워 25평 가는 거고요. 네네. 한 1억 5천 더하면 여기 30평대 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냥 동아 아파트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해도 추가 분담금 조금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럴 바에는 고민되고 그냥 헌집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돈 좀 보태서 아, 그냥 이 아파트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아까 400세대 가까이 동아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400세대 중에 네네. 반 이상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계속 몇 년을 뭐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네네. 그냥 내 돈 기준 좀 보태갖고 바로 옆에 25평 가면 지금 동아 아파트보다 훨씬 잘 뽑아져 있거든요. 전용률 자체도 여기 25평이라고 해도 네네.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률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평대하고 거의 넓이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나 시각적으로는 더 넓어 보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5천 보태서 그냥 새 아파트 가지 초고층으로.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아, 이거를 네. 그냥 오래 갖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해도 피가 잘 붙고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지면 새 아파트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 네. 엑슬로 타워 네네. 분양했을 때 미분양 네. 나가지고 얘네들 해소하는데 5년 걸렸어요. 분양을 네네. 미분양 네. 때문에 안 팔려갖고 네. 재건축하면 뭐해 분양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1억 5천에서 네네. 2억 할인 분양했어요. 네, 한동안 그때 네, 그런 적이 네. 그렇게 해서 있었어요. 아, 5년 네네. 동안에 분양을 한 건데 우리 아파트가 뭐 크게 다르다고 얘가 재건축 몇 년 기다려가지고 진행해갖고 분양 잘 된다고 누가 담보하겠어. 아까 저게 아. 인천의 전체적인 물량 얘기했죠. 미추홀구 이런 네네. 쪽의 물량. 네, 네. 그러면 걔네들 해소하는데도 5년에서 10년 걸려요. 아, 근데 굳이 여기에서 누가 기다렸다가 이런 재건축 세대수 많지도 않은 거 이걸 사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네. 매도하시고 좋은 투자처 다른 데 갈아타시든 아니면 돈으로 좀 갖고 계시다가 가격 네네. 떨어졌을 때 다른 거 잡든 아.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신흥동 노르웨이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노르웨이요? 네,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 아파트 숲 새로 저기 인천 연안부도 사부도 앞에 있는 거요. 네, 네, 네. 그거 지금 신선 얼마예요? 초등학교. 그거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30평 안 되는데 25평이 거의 3억 그렇게. 25평이 3억이면 한 네네. 1억 2천 1억 그러면 비싸요. 이 금액 자체가 조금 싸게 나온 데는 2억 8천 뭐 금액 이러더라고요. 자체가 네. 25평 저는 평당 1,000만 원. 아, 비싸면 1,100. 네네. 곱하기 앞으로- 평수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주위가 공장지대더라고요. 그 신선 집만 초등학교는. 보시지 마시고요. 인천 전체 미추홀구 전체 아. 숲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25평이면 뭐 2억 5천이면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1,100이면 뭐 2억 7천 뭐 좀 한 2억 6,500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금액 그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지금은 아니고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매수 고민하셨던 아파트는 반대 의견 드렸고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먼저 매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여기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입니다.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네, 시형 아파트 네, 하나 있고요. 또 서울 시립대로 네. 예, 거기 빌라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했지. 네. 우선은 그래서 3주택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첫 번째로 거주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레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이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주신 게 월계 시형 아파트, 이건 좀 전세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 전세 주고 있고 네, 거기도 전세 주고 있고. 두 개를 네. 전세 주고 계시는 게 월계동 시형 아파트 하나랑 서울 시립대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걸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레미안 미드카운티는 답심리 18구역 요거 전동 답심 뉴타운 이거 한 건데 지은 건데 재개발한 건데 이거 어떻게 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분양 받으신 거예요? 조합원이셨어요? 승계조합원입니다. 동네 구경하다가 멸실한 단계에서 여기 뭔가 알고 그냥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분양 가격 얼마셨죠? 한 몇 평 갖고 계세요? 네, 25평입니다. 저는 25평이면 이때 5평짜리죠. 4억 6천에서 5억 1천 사이에 타입별로 좀 고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4억 5천에 총 소비 금액이 4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네, 무엇보다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과세 실현이 중요한 거고요. 네, 일단 거주를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월계 시형이면 우리가 월계 시형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미미삼이라고 하시죠, 뭐. 네, 미미산 맞습니다. 네, 미미삼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건데 네, 그리고 시립대로면은 청량리역 앞쪽이거든요. 레미안 크리스티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빌라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작년 11월 달에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9구역이라든가 8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벗어나 있는 곳에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칭 전농 14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이 형성되어 있는 9구역하고 8구역하고는 좀 아닌 거고 별개 추진 구역입니다. 네, 새로 추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집이 세 채인데 좀 외람되지만 미미삼은 지금 장모님 명의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럼 얘는 이제 네. 얘는 그냥 미미삼 말씀드리면 얘도 네네. 궁금하실 텐데 네네.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천 세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천 세대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운대 그 GTX 쓰는 거 바로 앞에 쫙 워낙 네, 미미삼은 맞습니다. 유명하니까 네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뭐 재건축 완전히 확정 2등급 통과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적정성 검토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냥 재건축 확정된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앞으로 그냥 기다리시면 돼. 그냥 진행하시면 돼. 네. 상당히 명품 아파트로 바뀔 거예요. 오른쪽에는 중랑천 쫙 흐르고 있죠. 왼쪽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쫙 들어설 거죠.
거기에 고층 고급 아파트로 변모할 거거든요. 네. 그냥 붙들고 계시면 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답신이 미드카운티하고 여기 빌라를 이제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갖고 계시는 건데 네. 얘를 분양받았다고 하시면 얘를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네. 얘를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여기 빌라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 주택이 미드카운티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으셔야 될 건데 어차피 얘 언제 사셨어요? 네, 이게 빌라는 작년 11월 7일 날로 등기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7일입니다. 22년 11월 7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 매수하실 때 규제 지역이었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네요. 사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곧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문만 듣고 제가 그냥 딴에는 뭐 선도적으로 투자하자 해서 그냥 샀습니다. 그거를 신경 쓰셨어야 될 거고 얘 미드카운티 하셨을 때도 얘네들 조정 지역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서울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규제 지역이었고 종전주택은 규제 지역, 신규 주택 구입 당시도 규제 지역. 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요. 얘 빌라 새로 구입하고 나서 1년 내에 요 미드카운티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신규 주택을 취득 시점으로 기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근데 부분은 불가능하실 거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미드카운티 사시다가 이 빌라 들어가서 사는 건 불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뭐 다행히 조금 그게 조건이 좋아서 화장실 2개, 방이 3개라서 샀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뭐 되게 빡빡하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네.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어차피 미드카운티 얘네들은 비과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4억 5천에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른 가격 뭐 9억 10억을 한다고 해도 이거 그냥 비과세 받는 게 소위 말하는 장땡이 될 텐데 네. 얘를 그냥 거주주택으로 하시고요. 요 청량리 거 네. 저거를 시립대로에 있는 거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제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관리 처분 돼가지고 입주권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멸실이 되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간이 지나서 어차피 얘는 개발할 때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굳이 팔 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다가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해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전혀 뭐 타치가 없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얘네들 네. 개발되기 기다리시는 방법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제일 최선이에요. 저 미미삼은 네. 갖고 기다리고 계시고. 네. 네. 그러면 얘 비과세 받고 얘 개발 혜택 보고 미미삼 나중에 좋은 아파트로 바뀌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동산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좀 더 유리할지, 그다음에 자녀 명의로 투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나을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집 뭐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시점적으로나 아니면 뭐 장래성으로 봤을 때 지금 아니면 뭐 1년 뒤 이런 시기적인 어떤 그런 기회도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참여하셔서 제 얼굴 오프라인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